안녕하세요. 박선투입니다. 자, 오늘은 약간 좀 민감한 주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, 주짓수 업계가, 좀 요즘에 현실에 좀 계시는 분들,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, 이런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, 주짓수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. 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어두운 주제일 수도 있고, 좀 어떤 분들은 반박을 하실 수도 있는 주제인데, 그냥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. 음, 요즘에 주짓수 체육관들이 일단 첫째로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고,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 그런 동네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, 야, 거의 한 2km 안에 한 6, 7개, 이렇게 있고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서울권이나 좀 수도권 메인 상권은 그렇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쪼개먹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체육관들이 좀 많이 힘든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이게 하나하나 좀 요인을 좀 짚어보자면은, 첫째로 이 주짓수라는 것 자체가, 그러니까 체육관마다 차별성이 요즘에는 거의 없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 초창기 때야 어느 체육관이 좀 기술을 많이 들고 있고, 어느 체육관이 컴피티션 같은 데 나가서 확실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, 좀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, 지금은 현실적으로 체육관마다 차별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어쩌다가 한두 군데씩 있죠. 네. 특정 퀴즈라든가, 컴피티션이라든가, 이런 거 특화되어 있는 체육관들이 있긴 하지만, 전반적인 체육관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게 가능한 체육관들이 좀 많이 없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들 평이한 수업하며 평이한 서비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낼 수 있는 체육관들이 그냥 가격 경쟁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옆에 체육관이 이 한 달 몇만 원 깠다. 응, 그럼 우리도 까자. 그래? 얘들이 깠어? 그럼 더 까자. 이런 싸움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낳지 않았나. 좀 이런 느낌을 저는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육관이 초보자 케어를 많이들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체육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한데, 오래된 그 흔히 말하는 좀 고인물들, 그 유색띠, 좀 이런 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좀 옛날 스타일로 첫날부터 그냥 스파링 던져놓고 그냥 이제 알아서 스파링 하고 그냥 견뎌라. 주짓수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다. 물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배우고, 저의 기억으로도 제가 주짓수 첫날 딱 가가지고 기술 딱 하나 배우고 바로 그냥 스파링에 던져져가지고, 저도 그때 안바 걸리면서 팔 오도독 해가지고 팔 작살나고, 그래서 제가 그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이 팔을 붙잡고, 와, 이 새끼들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다 조져야지 라고 제가 이 독한 마음을 먹고 지휘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, 근데 요즘에 특히나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제정신이 아니겠죠. 그런 놈들은 좀 미친놈들이고요. 거의 다 내가 취미로 하고 다이어트로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주짓수에 입문을 했다가 초반부터 그런 좀 격한 그런 거를 겪고 나서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 아예 학을 떼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체육관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초보자 보호 시스템, 요런 거를 어떻게 관장님들이 다 신경 써서 만들 수 있냐, 이런 게 앞으로 주짓수 업계가 좀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리텐션 시스템의 부재라는 게 있는데, 리텐션이 결국 뭐냐면은 재등록을 어떻게 유도하냐예요. 주짓수 체육관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체육관들은 아무래도 신규를 좀 많이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신규를 2달 뒤, 3달 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재등록을 받냐가 체육관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, 근데 그게 어려운 게, 일단 관장님들이 신규를 모으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미 등록을 한 분들을 이 개개인을 좀 세세하게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이 일단 돈은 냈으니까 딱 2달, 3달 이렇게 채워보고, 이 운동은 나한테 안 맞다 라고
생각을 해서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뭐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체육관이라는 게 그 기존의 고객들이 하나하나 이게 쌓여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결국 하나의 큰 체육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케어를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체육관 규모를 키워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홍보랑 마케팅 자체를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관장님들이 정말 많아요.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이런 체육관들일수록 우리는 홍보 안 해도 어차피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. 알아서 뭐 친구들 데리고 와.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 외부, 특히 다른 종목 요런 데 교류를 많이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태권도, 뭐 합기도, 그 외에 뭐 헬스장 이런 조금만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체육관들을 아니면 타 종목들 이런 거를 보면은 그 관장님들이나 그 운영자분들이 SNS, 뭐 홍보, 마케팅 뭐 이런 거에 되게 사활을 거시거든요. 그러니까 SNS, 뭐 유튜브도 뭐 포함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얻어가지고 체육관을 더 광고를 하냐 이게 사실은 목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뭐 이거에 뭐 수익이 나오겠습니까? 오늘 4,000명 찍었습니다. 오늘 4,000명 찍었습니다만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도움이 막 크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조차도 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와 주시고 저한테 PT 신청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아주 참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관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이 본인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은 훨씬 더 훌륭한 이 관원분들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수익 구조. 수익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. 물론 뭐 이게 월 수강료 자체가 가장 커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월 수강료가 가장 커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외에도 다른 좀 수익 루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 장소 대관. 장소 대관 요즘에 할 수 있는 방법들 꽤 많습니다.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장소 대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물건 판매. 물건도 단순히 뭐 똑같은 거 말고 여기저기서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하셔가지고 관원분들한테 조금 더 판매를 하고 하다못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요즘에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. 운동 되게 잘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강의하시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뭐 어디 세미나나 뭐 이런 거 딱히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뭐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혹시 불러주시는 데가 있으면 제가 가서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뭐 가서 뭐 전원 스파링 해갖고 다 때려 잡아주겠다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좀 젊은 선수들 시켜주시고요. 만약에 좀 기술적인 거, 좀 노하우적인 거 그런 거 필요하시면은 제가 저렴한 가격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제가 관장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저도 뭐 관원들 많이 늘었다가 한 달에 뭐 거진 한 20명 빠진 적도 있어요. 20명 이상 빠진 적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풍파들이 계속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체육관 닫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관장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처음에 체육관을 잡으실 때 목표를 어느 정도 조금 크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진짜 제가 보면은 딱 내가 지금 뭐 월급 받으면서 뭐 한 200 얼마 받으니까 체육관 하면은 한 300은 넘게 벌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막상 체육관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발생하는 리스크들도 있고 내가 투자를 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가져가는 돈이 생각보다 내 월급보다 많이 크지 않으면은 그거는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퇴직금이나 뭐 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경쟁을 가능하시면 피하면 좋습니다. 어떻게 체육관이 좀 없는 곳을 잘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. 어느 뭐 잘 되는 동네 들어가서 내가 뭐 젊고 강하고 내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더 잘해주면 다 뺏을 수 있겠지. 이런 구조로 절대 안 흐릅니다. 절대 그렇게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나눠먹기 해서 다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잘 찾으셔가지고
현실적인 좀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좀 해결책을 잘 찾아야 되는데, 안 되겠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